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한의 도형미를 추구하는 남자 킹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정말 야심차게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이우진 선수 영양 코치를 맡은 임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민수 선생님 이제 너무 겸손하게 그냥 이름만 말씀하시고 제 영양 코치만 말씀하셨는데 현재 유튜브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커리어가 굉장히 화려한데 이제 본인 입으로 말하시면 아무래도 좀 부끄러울 테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경찰대학교 네, 합격해서 맞습니다. 네, 경찰 간부로서 실제 일을 하시다가 고려대학교 약대 재학 중이시고 이제 마지막 학년 네, 막학년으로 국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스펙이 화려하십니다. 저보다 나이도 한 살밖에 안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스펙이 화려하셔서 한참 많으실 줄 알았는데 좀 너무 제가 지금까지 뭐 한 건가 저도 이제 네네. 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방황을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영양학 얘기를 이제 좀 해보면 좋은데 정확하게 이런 어떤 영양학이라는 영역이 사실은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분야가 조금 더 좁은 분야로 존재를 네.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디빌딩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스포츠의 그런 퍼포먼스적인 측면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시각적인 것이 많이 네, 중시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색이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분야인데 네.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생기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보디빌딩을 좋아해서이고요. 운동을 하면서 저도 초반에는 그냥 경험에 의존해서 뭐 다이어트하고 대회 뛰고 그랬었는데 조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또 지금은 영양학에 푹 빠져서 다양한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선수님들 스포츠 영양 코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아까 전에 그 다른 너무 화려한 다른 것들을 설명드리느라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스포엑스에서 열린 잠비기 내추럴 대회에서 65kg 1등 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컨디셔닝도 당연하고 그냥 몸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와 영양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스스로 몸까지 만들어 보셨으니 너무 신뢰가 가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거든요. 죄송한데 혹시 도와서 저희 팀에 같이 해서 혹시 함께 하실 수 있겠냐고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디빌딩 경력은 혹시 얼마나 되시나요? 대회를 19년에 뛰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그냥 소위 말하는 동네 헬창? 네네. 거기서 첫 대회를 미스터 고대를 학교 대회에서 처음으로 뛰었고요. 19년에 미스터 네. 고대. 그때 제가 영양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수분 조절한다고 사우나에서 땀 말리고 또 저탄 엄청 오래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몸이 좀 굼더라고요. 그래서 골아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사실 그때부터 영양을 공부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칭을 맡으셨잖아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제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 상황이 좀 특수해요. 왜냐면 작년에 너무 휴식이 없이 달리게 했어요. 작년 1년 동안 거의 비시즌이 없었을 정도로 작년 5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7월에 있는 AGP 나가고 8월인가 9월에 있었던 몬스터짐 나갔다가 잠깐 한 달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11월에 있는 밴리더를 뛰고선 또 한 2달 쉬었다가 다시 또 1월부터 다이어트해서 3월에 있는 이번에 있었던 AGP를 뛴 거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지금 잠깐 이제 쉬고 있는 건데 지난번 다이어트 하면서 느낀 게 탄수화물을 조금 더 많이 줄이면 평소랑 다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몸이 좀 많이 이렇게 힘들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게 좀 느껴질 정도로요. 이제 그런 특수성이 일단 첫 번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메인 데이는 9월 30일에 있는 밴웨이더 제출을 대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텍사스에서 프로쇼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를 경유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전에 있는 프로쇼를 하나 뛰고 그 다음에 9월 30일에 있는 밴웨이를 뛰었다가 또 그 바로 이 길 31일에 플로리다에서 또 프로쇼가 하나 있어서 얼른 넘어가서 또 그 프로쇼까지를 뛰는 게 지금 목표에서 굉장히 상황이 이렇게 탄력적이고 좀 어려운 변수가 많거든요. 맨 뒤에 있는 그 플로리다 상황까지는 지금 아직 모르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앞전의 상황들은 제가 일전에 전달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그 플랜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 그걸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첫 대회가 9월 16일이신 거잖아요. 네, 9월 16일이요. 네. 그러면 2주 전까지 다이어트를 마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1주 전부터 1차 피크위크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저랑 함께. 네. 그래서 뭐 로딩 양을 좀
알아보는 거죠.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네, 그래서 네. 이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한번 넣어볼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베네이더에서는 첫 번째 무대에서 상태를 한번 봐보고 이제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극한의 일정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가 일단 계속 진행해 오셨고 회복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5월까지는 린 매스업을 쭉 하시고 그 6월부터 6월, 7월, 8월 일단 이 세 달을 메인으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할 건데 6월도 초반에는 칼로리를 그렇게 크게 낮추지 않고 살짝만 낮춰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 힘들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지금 식단을 한번 받아봤었는데요. 탄수화물이 좀 적고 단백질이 300g을 넘게.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식단을 제대로 체크를 하면서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식단 코칭을 받으면서 제가 제 식단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면서 봤잖아요. 와, 그 단백질을 300g이면 체중 곱하기 4를 먹고. 네, 저희 4를 이제. 네네. 그래서 저도 역시 프로라서 다른가.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단백질을 낮추고 차라리 탄수화물을 늘려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어떠신가요? 몸의 상태요? 네.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하루 평균 거의 3,500에서 3,600칼로리 정도를 네.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굉장히 배고파요. 제 생각에 일단 하루 유지 칼로리가 3,300에서 3,500 사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체중이 쭉 유지 중이시죠? 거의. 78.4까지 올라가 다시 78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78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딱 유지 칼로리가 그러면 3,500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고프신 거는 아무래도 수업도 많이 뛰시고 또 운동 강도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유지 칼로리 계산하는 방법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초대사량 이런 거 이제 순서대로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지금 채택하고 계시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실제로 지금 알야크루 선수님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에 적용한 방법인데요. 첫 번째 기초대사량을 이거는 웬만하면 크게 오차가 없어요. 공식 쓰면. 그래서 기초대사량, 다음에 활동대사량, 즉 네. 몸 써서 쓰는 칼로리랑 그리고 소화대사량이라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소화대사량의 경우에는 보통 먹는 칼로리의 10% 정도가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3,000 정도, 500? 3,500이니까 한 300kcal는 음식을 소화하면서 에너지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총하면 이제 하루 유지 칼로리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매스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지를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더 플러스가 아니라 지금 플러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씩 플러스를 해도 사실 체중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기 유지 칼로리에 플러스 200에서 300kcal 정도가 유매스업 칼로리입니다. 2에서 300을 잡으시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다른 뭐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대로는 뭐 거의 500까지도 잡고 하니까 2에서 300이면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사실 수행 능력이 크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오히려 증가를 하거든요. 네네. 저도 느꼈고, 그리고 또 대회를 앞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벌크업 정도의 칼로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항상 함께하게 될 텐데 9월에 있는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지금 선생님과의 만남이니까 이제 이런 다이어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사실 내년부터는 저는 이제 시합을 한 번만 뛰려고 하거든요. 그 한 시합에 올인을 할 생각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달라지겠죠? 무조건 달라지죠. 그때는 이제 사실 식단을 더 자유롭게 구성하셔도 됩니다. 더 많이 드셔도 되고, 이제 그때는 벌크업을 하시고 운동 강도를 뽑으시고 훨씬 더 몸이 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또 이제 제 식단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몇 개가 남았습니다. 일단 제가 대략적인 다이어트 플랜을 짜드렸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계획은 현재 체중을 생각하면 12주에서 14주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2에서 14주. 한 3달? 네, 3달 잡으면 근손실 없는 속도고요.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고
8월 말까지 대충 다이어트를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제 현재 체중에서 왜 그 정도 기간이 산출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일단 평균적으로 네. 주당 마이너스 0.5kg씩 빼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게 제일 근손실 없는 안전한 속도고요. 근데 아마도 초반에는 좀 더 급격하게 빠지실 거예요. 뭐 몸에서 글리코겐이나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으로 갈수록 조금씩 정체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속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피크위크 전략. 네. 간략하게 뭐 정확하게는 나중에 추후 영상에서 또 다룰 테지만 네, 일단 피크위크는 시합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는 테크닉인데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밴딩 로딩, 수분 조절, 그리고 다양한 전해질 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당일날 최선의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굉장히 이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설명을 해뒀으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글리코겐을 몸에서 쭉 뺍니다. 이거를 밴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몸이 글리코겐을 받아들일 준비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로딩을 시작하면 초과 회복 효과가 있어서 몸이 훨씬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 하루 전에 수분 조절을 해주면 이제 웬만큼 피하 수분은 다 빠져나가고요. 그렇게 최선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많은 보디빌더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근내 수분이랑 피하 수분이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근내 수분은 오히려 차야 되고 피하 수분이 빠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문헌이 그렇게 근거 수준이 높은 문헌은 없어요. 피크위크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최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현재 선수님들의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내 수분이랑 근외 수분이 다른 건 맞아요. 그래서 근내 수분을 채우는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 글리코겐 로딩, 네, 그리고 크레아틴 로딩.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세포 내에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더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제 시합 얘기는 좀 넘기고 이제 다른 또 이제 궁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양제 섭취 타이밍이나 필수 섭취 영양제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